이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번 떨어졌다가 막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우리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떨어졌을 때는 현금이 고프지. 근데 계속 주식이 상승, 주식 보통 상승하거든.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은 현금을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포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현금을 관리를 할 것이냐. 9월 16일과 17일 FOMC가 있죠. 선물 만기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91만 개의 사라진 일자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복잡한 금융 용어 없이 딱 제 수준으로 10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분이 될지도 몰라. 911이죠. 911. 아, 이거 기분이 벌써. 미국 노동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충격적인 수정치입니다. 수정치. 이게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이죠. 12개월 동안 우리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어요 하던 그 숫자에서 11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11만 개가 뻥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정부가 매달 이번 달 일자리가 10만 개 늘었어요 했어요. 매달. 이번 달에도 10만 개가 늘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실제로는 3만 개밖에 안 늘었네. 이런 실수가 12개월 동안 계속 누적된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고용 데이터거든요. 물론 물가도 봅니다만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는 고용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소비가 좋아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식도 많이 하고 아마존에서 쇼핑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고용이 과열이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용이 식으면 물가는 다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이 데이터가 틀렸다. 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찝찝합니다 벌써. 9월에 선물 만기가 있는데요. 이 선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0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에 사겠다. 옵션이죠, 옵션. 이런 약속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다 되면 이 약속을 지키던지 아니면 새로운 약속으로 갈아타던지 이런 것을 이제 롤오버라고 합니다. 9월은 특히 이제 대형 펀드들이 12월 만기를 3월 만기로 갈아타는 이렇게 롤오버 시키는 시기예요. 왜냐? 첫 번째, 세금입니다. 12월에 청산을 하면은 올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3월로 넘기면은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면 되니까 12개월의 시간을 버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걱정돼, 고용은 지금 안 좋아. 야, 이러다가 이거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확실성과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이 완벽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9%였고요. 코어는 3.1%. 그리고 이제 PPI 같은 경우는 0.1%.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물가는 아직 목표치보다 높아요. 연준은 이프트의 물가를 맞추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용은 어땠나요? 91만 개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지.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물가 안정, 그리고 완벽한 고용. 지금 파월 의장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수정치인데 그러니까 2024년 4월에도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수정치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83만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 전체 고용 숫자 자체가 거의 300만 개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만 개가 떨어져 나가도 뭐 200 몇십만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0 한 4, 5만 개가 떨어져 나가도 이건 한 30% 정도 떨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90만 개, 뭐 180만 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90만 개가 %에 달하는 비율로 떨어져 나간 거니까 파월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태지. 금리라는 것은 경제에서는 브레이크와 악셀의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과열되고 주가가 오르고 고용이 좋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고용이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질 않아요. 아무도 물건을 사려고 안 해.
물론 저희는 그때가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자산 시장에 하락이 나와서 그런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준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죠. 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과 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이 두 개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조금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배관 시스템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RRP라고 있습니다. RRP는 영래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물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탱크. 자, 물탱크가 거의 비어 있어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남은 돈을 연준이 야, 우리가 잠깐 맡아둘게 하는 곳이 RRP라는 거지. 영래포. 영래포 금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영래포 계좌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연준이 일정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RRP 계좌에 얼마가 있냐? 이게 유동성이죠. 자, 그리고 SOFR 이거는 진짜 초단기 금리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미국에서 융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변동금리 이자를 알아봅니다. 뭐 3년 고정, 5년 고정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에 뭐 플러스 1.5 뭐 이렇게 줍니다. 1.5는 그 각 은행의 마진이겠죠. 기로 이렇게 금리를 뽑아다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1.5% 정도 얹어서 파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SOFR은 은행들이 하룻밤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시장에 이제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금리가 팍팍 튀어오릅니다. 이 금리가 팍팍 튀어오르면은 이거를 발작이라 그래. 발작. 이게 가면 되게 위험해져. 이 단기 금리가 빡 올라가 버리면 연준도 막 시겁하고 막 이거 정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 돈 빌려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가 갑자기 발작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압이 엄청 세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수압,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거지. 자, 그리고 준비금이라 그러죠. 이거는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약 3조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 준비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SRF, 긴급 투자가 가능한. 연준이 긴급하게 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911 급수차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이제 9월 분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만기 그리고 FOMC 이게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이제 팍 튈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튀면은 정말 주식은 정말 폭락하거든요. 빨간색 바가 빡빡 꽂힙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압이 그냥 있으면 괜찮아. 어느 정도. 아, 수압이 좀 세네 거리고 견디면은 조정 좀 줬다가 이거 불안한데 괜찮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제 폭락이 오는 거지. 폭락이 옵니다. 예. 떨어져야 아주 그냥 주식시장 막 그냥 알고리즘 발동하면서 그냥 쭉쭉 내려갑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이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미국에 숨겨진 무기가 있다. 싸울 때 전쟁용 무기가 아니고 지금 유가 지금 하루에 136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사우디도 도와주고요. 근데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게 1360만 배럴이라는 얘기야. 거기에 플러스 리쇼어링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 모든 기업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업종은 미국의 삼성이며 그리고 TSMC 이미 짓고 있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야 너네 왜 11나노 12나노밖에 못하니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를 뚫고 가서 양자 터널이 발생하냐 안 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네들은 지금 11나노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배터리 공장 지금 LG에서 들어와서 이미 짓고 있고 테슬라랑 협업하기로 아주 큰 뉴스가 났죠. 이더리움만큼이나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역대급 미국의 원유 생산과 이 리쇼어링 트럼프가 다 들어와 미국으로 컴백홈 원유가 많으면 그냥 우리 기름값도 떨어지잖아요. 기업들에게 이 생산 비용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리쇼어링 다 들어와라. 그러면 공장의 건설이 활발해질 거고 뭐 길도 깔아야 돼. 뭐 식당도 더 생겨야 돼. 레지덴셜도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컴이 발생하면 거기서 또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거기 지역 경제가 또 발전될 거고 지역 경제가 발전되면 뭐 주 차원, 시 차원 그리고 또 연방 차원에서 또 많은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온다. GDP의 성장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단기 충격은 있을지언정
중장기는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물가와 고용의 연준의 딜레마 안에서 뭐 소비자 물가는 올라갔지, 생산자 물가는 떨어졌고, 영래포 계좌가 마르고 있고, SOFR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발작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미국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듣잖아요. 나쁜 소식 나오면 저렇구나, 좋은 소식 나오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사냐, 마냐. 사냐, 파냐. 자,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시장의 반응은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조금씩 상승한다. 저는 어떤 금리나 25를 하든 50 하든 뉴스에 팔아라는 잠깐 하루에서 이틀 FOMC 발표 이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시장의 반응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때의 전략은 이제 대형 우량주 매그니피센트 7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무조건 가겠죠. 반도체는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무조건은 아니지만 AI의 버블이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껴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AI 반도체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50% 나를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은가요? 빅스텝을 할 가능성을 지금 시장은 한 10%에서 15%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환호를 할 겁니다. 그죠? 고용 충격으로 인한 0% 이상을 인하를 하면 시장은 반드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겠죠. 뭐 그날 장 종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쯤 그리고 또는 그 다다음 날 장 막판쯤에는 아마 불안으로 인한 잠깐만 야 고용이 그렇게 안 좋아? 정도로 안 좋아? 야 파월 의장이 분명히 데이터 본다 그랬잖아. 근데 고용이 괜찮다며. 뭐 이민으로 인한 고용인구 감소로 그렇게 된 거라며. 뭐 이런 식의 막 이제 그동안 지나왔던 그 모든 뉴스를 종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딱 반응이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나오고 하루 이틀 있다가 팔아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러셀 같은 기술주를 가야 되겠죠. 나스닥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채권을 편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채권을 들어가려고 했으면은 미리 들어갔었어야지.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동결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0.25% 25bp를 내리면서 매파적 발언. 그것도 이 동결과 비슷한 느낌의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이유는 물가겠죠. 물가 우려로 인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정이라고 하는 10%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 비중이 이미 높아져 있었어야 돼.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변동성을 방어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동결이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사야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어쨌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전에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었어야 돼.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제 어떻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지 그 원론적인 얘기 말고 뭐 그쵸? 우리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떨어졌을 때는 현금이 고프지. 근데 계속 주식이 주식 보통 상승하거든.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은 현금을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포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현금을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한번 또 저랑 또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큽니다. 뭐 이 경제 이런 거 모릅니다. 뭐 기업 분석 제가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사는 기업이니까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것들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든 뭐 기관이건 뭐건 간에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개인 투자자면 월가보다 돈 많이 벌면 안 돼? 그죠?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런 전략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결이 되면 당분간 여러분들 앱을 지우고 있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중 안에는 선물 만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FOMC가 있겠죠. 우리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들어갈 지금 2, 3일 정도만 앞두고 있다. 자, 중기적인 전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고용이 약화되고 금리를 인하하는 점진적 회복을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만기도 있고 FOMC도 있고 하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저는 어차피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근데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지. 이 말은 누가 못해. 저는 약간의 하락에 좀 더 비중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근데 올라가면 저는 가슴이 아프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변동 이자로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25bp, 25bp, 25bp 내려놓으면 제가 이제 페이먼트가 엄청 줄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상승론자지. 금리가 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구조적 성장입니다. 원유 생산이 늘어나고 컴백홈, 미국으로 돌아와 이런 명령,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임기 내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폭락에 가까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미국은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나오고 이 회복이 좀 느리더라도 고용이 약화돼 있고 이게 뭐 분명히 이런 센티멘트가 폭발을 할 거예요. 야, 뭐 이제 리세션이다. 버블이다. 지금 워런 버핏이 현금을 얼마를 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아마 이제 그 9월 달 이거 FOMC 이후로 엄청나게 떠들어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번 떨어졌다가 아마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오히려 이때보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 더 큰 변동성이 이때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미국 자체가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 자, 그래서 결론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개미인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 FOMC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올린 이 영상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 미국장을 투자하시는 이 형님, 동생, 누님분들은 참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다 좋아요 누르고 감사하다고 또 대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자료 만드셨으니 이게 좆댓구알이었구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오케이, 좆댓구알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이 있는 강의라서 자주 올려드려야죠. 자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칭찬 감사드리고요. 이게 깊이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없는 깊이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방송,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근데 좀 어렵네요. 풋콜 이런 영상을 보는 저 같은 일반인도 아마도 해본 적은 없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풋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유튜버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안 다뤄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쪽으로 한번 또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마인 40달러에 400주 모아가고 있어요. 현재 수익은 비트마인 이거는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앱내부를 어제 설명드린 게 그 앱내부에 맞춰서 매수 매도 전략을 펼치시라고 그 텀 같은 거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이 그 비트마인 전문 유튜버 그리고 그 블로그 이 채널에서 다룬 내용인데 그거 제가 다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올려드린 거니까 그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어스 유튜버님이랑 내용이 많이 겹치긴 하네요. 아마 머니어스 님도 아마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누리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비트는 망함. 아닙니다. 비트는 킹왕 짱이죠. 비트는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 지금 ATM을 당분간 할 건데 ATM을 당분간은 하는데 ATM을 그 앱내부가 올라갔을 때 할 거예요. 지금은 ATM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앱랩으로 계속 추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현황을 올려드릴게요. 비트마인뿐만 아니고 비트마인, 샤프링크 그리고 저 이더머신 그리고 화려하게 설명은 하는데 챗GPT에서 복붙해서인지 본인도 뭘 설명하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네. 그냥 비트마인 좋네. 주식 고만 찍어내고 전환사 낮고 꽂은 채널인가 이게 암튼 화려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칭찬이네요. 제가 화려하게 설명을 하나 봐요. 이 초보 유튜버가 화려하게 설명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이건 정말 극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붙해서 그냥 읽는 것 같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막 찍거리고 있는데 암튼 제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뭔가를 했으면 제가 좀 정돈을 해서 이 BNB님 말씀대로 챗GPT에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러고 제가 좀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응원 칭찬 감사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비탈릭 ATM 기기를 왜 사냐? 니들이 사는 순간 비탈릭 삼짓돈 되는 거야. 비탈릭 ATM 기기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 사면 비탈릭한테 돈 꽂아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네. 아이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 한번 댓글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저한테는 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리서치를 해서 다뤄드리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채널 방향은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 그리고 그 제 주식 계좌의 뭐 성장 과정 이런 거를 좀 담아보면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보시고 또 가져가시고 또 저에게 뭐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런 것을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배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